북녘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가 살던 고향 이 시간 진행의 엄영남입니다. 오늘은 북한 양강도에서 오신 임승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강도 해산에서 2009년도에 탈북을 해서 온 임승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양강도 해산이라 너무 또 고향 사람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또 임승리님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보위대장을 하셨어요. 네. 굉장히 여성분이 보위대장을 또 하신 분은 제가 또 처음 만나 뵀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북한에서 보위대장이라 하면 일단은 보위대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보위대가 직장에 군대를 갔다가 제대돼 온 사람들이 예비역 군인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에서 전시를 대비를 해서 훈련을 하는 곳인데 거기에 무기를 다 집합을 해놓고 그 무기고하고 거기 청사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예비역 그 무력들, 북한식으로 말하면 교도대, 저기대, 교도대, 뭐 노농저기대 이런 그런 무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훈련을 할 때마다 12월 달마다 동기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전 군이 그 동기훈련을 할 때마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무기들을 보관하는 무기고 그리고 그 뭐 관련 시설들을 그렇게 경비를 서는 그런 부대라는 그런 말씀인 거군요. 그러면 그 보위대라는 거는 군대는 아니죠. 그 어깨에 견장을 단 군인은 아니고 민간 무력이죠. 그러니까 군대와 비슷한 그런 체계를 갖춘 민간 무력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그 보위대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어떤 계기 때문에 들어가셨죠? 저희는 아버지가 거기 해산 정령 광산이라고 동을 생산하는 큰 광산이 있어요. 해산 광산. 네, 광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저희 자식들은 진짜 특출하게 잘나지 않은 이상은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냥 아버지가 강산이면 강산 대대로 들어가서 일해야 되고 아버지가 농장원이면 또 농장에서 대대로 일해야 되고 이런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강산 다니니까 그냥 졸업해서 바로 강산을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막 그 땅속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막 죽기보다도 싫더라고요. 너무 싫죠. 땅속에서 어떻게 일해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저 강산만은 안 들어가서 일하고 싶어. 군대를 가고 싶어. 막 졸업하면서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 군대도 제가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빽 있는 자녀들만 계속 막 좋은 데 가고 그 정도여서 진짜 가고 싶은 군대도 못 가고 그렇게 소망으로만 안고 있다가 그리고 또 강산을 자동으로 배치를 해줘요. 노동과에서. 졸업하면 벌써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냥 졸업하면 그 졸업 명단이 그 아빠 직업을 따라 쫓아서 자동적으로 노동과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놀 수도 없어요. 또 조금 졸업하고 조금 놀고 싶어서 몇 달 놀았는데 막 통보가 오는 거예요. 독촉장이 와서 빨리 나와서 빨리 일하라. 막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강산에 들어가서 일하게 됐어요. 그 땅속으로 395m 밑에 395m. 어휴, 그거를 내려가서 거기에서 땅속이니까 샘들이 많이 모이면서 물이 계속 나오죠.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을 자꾸 퍼야 다른 밑층에 있는 데서 강부들이 굴착하고 동을 캐내니까 저희는 그 물을 전문 퍼내는 배수갱이라고 펌프공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펌프공 운전을 펌프공 일을 하다가 그 6월 3일이면은 김일성이가 그 강산을 현지지도한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그 기념일마다 체육대회 같은 거를 조직을 해서 막 이벤트 크게 해요. 근데 제가 조금 학교 다닐 때부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막 거기에 나가 참가할 사람 막 한다고 자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념일마다 체육대회를 체육대회 하는데 이렇게 행사를
그 자원봉사로 행사에 나가서 퍼포먼스를 할 사람으로 네. 자원봉사로 나가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어요. 뭐 네. 갱안에 들어가기 네. 싫고 그동안은 네. 또 막 땅 위에서 뭐 땡땡이 부르면 놀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제가 한다고 막 자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막 태권도를 배우고 태권도요? 개인기를 막 하면서 와, 태권도를 네. 그러면 학교 때 태권도를 배워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저희 때는 태권도가 막 광범위하게 대중화되지 않아가지고 안 나왔는데 그 무렵에 태권도 막 대중화가 한창 막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태권도 나가서 배우고 막 조금 좀 남성적인 기질이 좀 있어가지고 배워서 개인기도 막 한다고 해서 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갱 적당비서 눈에 좀 들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그 태권도를 속성으로 막 배우셔가지고 그 기념일이라는 그곳에서 어떤 시범을 보여주셨나요? 막 그 남자들 여럿 네. 마주 오는 걸 혼자서 막 다 이렇게 제끼고 막 그런 그 이렇게 네. 남자들이 예를 들면 여성을 뭐 겁탈하러 네. 덤벼 듣는다든지 네. 막 이렇게 하면 여성 혼자서 막 남자 네. 몇 명을 막 쓰러뜨리고 예, 막 네. 그런 거 뭐 연기 절반, 뭐 동작 그쵸. 약속 절반해서 동작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적당 비서 눈에 좀 들어가지고 음. 근데 그때 교도대에서 남성들이 이렇게 군무를 섰는데 남성 노력이 그 하찮은 그 군무를 서는 거는 타당치 않다 해가지고 여성들로 다 바꾸자 해서 네네. 예. 그런 소문이 퍼지길래 제가 적당비서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도 보위대 가고 싶은데요 하니까 그 적당비서가 추천을 해서 네네. 그 보위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정말 좀 놀라웠던 게 여성인데 그 태권도를 학교에서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속성으로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막 제가 듣기로는 또 격파 시범 같은 것도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막 송판 같은 거 막 예. 부시고 막 그런 거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정말 원래 스포츠를 네, 스포츠 쪽으로 원래 나갔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또 참고해서 드릴 것이 뭐냐면 북한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부모님이 광산에서 일을 하시면 광산이나 탄광에서 일하면 그 자녀들도 무조건 광산 탄광에서 일을 해야 되고요. 농장에서 일을 하면 그 자녀들도 농장에서 일해야 되는 일종의 약간 현대판 노예제도처럼 그렇게 신분이 상승이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 갱 속에서 아버님이 광산에서 일을 하시니까 나도 그 광산에서 일하기 싫으셔가지고 그래서 보위대로 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보위대에서 일을 하실 때 갱 속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좀 쉬웠나요? 그럼요. 쉬웠죠. 일단은 뭐 땅속에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루 종일 우리가 6명인데 보위대장까지 해서 6명인데 저희끼리 밥을 해서 먹고 저희끼리 근무표를 짜서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서고 하니까 뭐 자유는 많이 있었죠. 그러면 숙식을 거기에서 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집에서 출퇴근을 한 것이 아니라 군인처럼 거기서 먹고 자고 같이 했다라는 그냥 얘기네요. 어깨에 연장이 없을 뿐이지 군인이었어요. 아, 똑같은 군인이네요. 군인처럼. 그게 나이가 그때 대체로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가 18살. 18살.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그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먹고 자고 따로 나가 있는 게 굉장히 부모님들도 많이 보고 싶었겠는데 그렇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멀지는 않았는데 집에 자주는 못 가요. 집에 자주는 못 가고 집에 자는 날은 없고 그냥 외출해서 잠깐 볼일 있어 갔다가 급히 막 돌아와야 되고 근무 시간 맞춰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고 외박은 절대로 안 되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런 집 근처이지만 집에는 못 가고 그냥 숙식은 거기에서 하고 그렇게 사셨군요. 그럼 보위대에서 이렇게 배급이나 또는 그 밥은 먹여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럼 배급은 따로 나오는 건 없겠네요. 그냥 밥을 거기서 먹으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배급을 저희 몫으로 하루에 700g씩이잖아요. 그 700g씩 7대 3으로 해서 배급은 저희가 조금 한 40분 거리 걸어가면 지구 사령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후방사령부가 또 있어요, 거기에. 그러면 그 후방사령부에 리어거를 끌고서 한 두세 명이 가요, 배급 타러. 그렇게 해서 리어거에다 배급 쌀 타가지고 와서 그 쌀을 한 달을 사는 거예요. 한 달분 타가지고 와서. 뭐 급여 같은 건 좀 얼마나 주셨나요? 제가 보위대장을 하니까 저는 그때 돈 97원을 받았고 97원. 대원들은 50원 정도 이렇게. 97원이면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나요? 그때 당시로서. 그때 당시에는 쌀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가지고 그때 쌀이 25원을 했나? 25원. 네. 쌀 한 5kg 정도 살 돈이네요. 그냥 한 4kg, 4kg 정도. 4kg. 예. 그 쌀 4kg 주는 거 배급을 주고 쌀 4kg 주는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급여를 받으면서 거기에 일을 하셨다. 그러면 일반 그 다른 예를 들면 광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뭐 조건이 좀 좋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건이 좋죠. 광산은 그것보다 더 훨씬 못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데는 막 갱에 들어가면 정전이 돼서 계약기가 못 뛰면 못 나오고 또 연장 작업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예. 보통 갱 안에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하시나요? 8시간 3교대로 8시간 일하는데 막 낮근무, 중간근무, 밤근무 할 때는 집에서 한 1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야밤에 막 11시에 집에서 떠나서 혼자 여기는 도로에 가로등도 많고 막 불도 하나잖아요. 근데 그 북한은 나서면 아예 새까맣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리를 여자 혼자서 야밤에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싫고, 그렇죠. 갱에 들어가면 막 너무 습하고, 그럼 언제 갇힐지 모르고 막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진짜 그 갱에 들어가기 땅 밑에 들어가기 싫었던 거죠. 그 땅속 깊은 그 지하 395m 깊이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서 사고 같은 거 목격을 했거나 본인이 당하신 적은 없어요? 뭐 북락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는 북락되는 그런 장소 뭐 이렇게 굴착을 하거나 뭐 버럭을 실어 나르거나 뭐 그런 직종이 아니고 저희는 딱 이렇게 다 갖춰진 구조에 설비까지 있는 데서 그냥 물만 푸니까. 근데 사고라는 게 그냥 정전되면 물 막 푸다가도 정전되면 그게 물탱크가 넘어나서 물이 막 폭포처럼 막 신누른 물이 그럼 어떻게 돼요? 폭포처럼 흘러내리고 또 막 어떻게 복구를 하면 그 물 또 푸느라고. 그게 물이 막 500m, 800m까지 차면은 그 갱 밑에 있는 사람도 일 못하고 또 철수에 올라오고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정전이 돼서 물을 못 푸면. 그 해상강산이 동정강을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동정강을 몰래 이렇게 그 정강을 뽑아다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중국에서 그 정강을 사가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혹시 거기에서 다른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었던 다른 분들이 동정강을 몰래 뽑아다가 이렇게 중국에 팔고 이런 사례도 있었나요? 그때는 없었어요. 예전에, 오래전에. 저희가 그게 있을 당시는 그래도 그 정강을 캐서 그게 많이 수출도 되고 거기에서 뭐 동선도 뽑고 해서 자체를 그런 시스템이 막 그 94년 이후에 권한인근 시작하기 전이어가지고 그때만 해도 배급도 줬고 해서 그렇게 몰래 팔고 막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랬구나요. 그 보위대에서 일단 보위대 얘기를 다시 말씀 좀 해보고 싶은데요. 보위대에서 쭉 일을 하시면서 나중에 보위 대장까지 되셨어요. 근데 그 원래 보위 대장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돼서 뭐 그분이 뭐 은퇴를 하셨나요?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바뀌셨는지 그 어떻게 돼서 보위 대장이 되셨나요? 바뀌었죠. 저희가 6명 딱 이렇게 거의 강산자녀들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6명 들어왔었는데 거기에 저희 한 3살 위인 언니가 대장을 임명해서 저희가 6명 조직이 돼서 들어왔는데 한 6개월 정도 있다 보니까 그 남자친구가 밤마다 계속 술 먹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 보위대장의 남자친구가. 저희는 집에 못 나가고 하니까 뭐 보고 싶었나 어쩌나는 몰라도 술 먹고 계속 와서 문 두드리고 막 대문 두드리고 하니까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만 있는 병실에. 그러니까 막 그 대대장한테 보고되고 막 정치동한테 보고되고 하니까 내보낸 거죠. 결국은 보위대장을 못하고 쫓겨나간 거네요. 결국. 그래서 바로 되셨나요? 아니요. 그리고 그 뒤로 또 제대군인
제대군인이 한 명 또 제대해가지고 바로 어디서 배치돼가지고 왔어요. 왔는데 다른 분이 또 다른 여자분이 여자분이 그 포병대대에서 근무를 했대요. 포병대대 제대군인 출신. 엄청 막 카리스마 있고 한 사람이 왔는데 아니 또 얼마나 달고대는가. 자기가 또 군인이었어가지고 또 군대처럼 또 군대처럼 다루는 거예요. 막 아침에 기상 막 어차피 뭐 우리가 6시 기상하긴 하는데 막 기상 막 소리 지르고 아침 운동 막 시키고 막 진짜 창격전 막 태권도 막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기질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어차피 뭐 짜여진 기율 생활이니까 그거는 뭐 불만 사항이 안 되는데 이분도 몇 개월 있다 보니까 남자 관계 때문에 계속 막 외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또 눈에 나가지고 나가게 결국 됐어요. 쫓겨나간 거. 그런데 참 여기서 좀 드는 의문이 보위 대장쯤 되면 예를 들면 그 보위대를 책임진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좀 외박도 되고 이렇게 좀 자유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냐면 그래도 아무래도 그 두 번째 바뀐 보위대장이 군대에도 전역을 하신 분이면 나이도 좀 있었을 거고 그쯤 되면 결혼을 해야 될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남자 자체를 만나는 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나쁘다고 볼 수 없는데 북한은 그게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그 시스템상에 허용이 안 되는군요. 네. 아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쫓겨나. 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 공복무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옷 벗고 다 나가야 되니까. 연애 자체를 허용을 못하게. 허용이 안 되니까. 너무 잔인하네. 네. 그 한참 연애할 그 나이에. 그럼요. 또 그리고 군복무를 갔다 오면 보통 23살 뭐. 아니요. 그분은 26이었어요. 26이면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지났는데. 그 얼마나 연애하고 싶었겠어요. 결국은 쫓겨나갔네요. 그 다음에 보위대장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제일 고참이고 하니까. 보위대장 맡은 거죠. 근데 보위대장을 그러면 하시면 보위대원하고 할 때랑 뭐가 다른가요? 일단은 군무를 안 서요. 군무를? 네. 막 2시간 동안 총 메고 막 딱 차려다고 서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죠. 근데 보위대장 하면 야간에 그냥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만 딱 서요. 왜냐면 그 대원들 조금 재워야 되니까 밤꿈을 계속 서고 하니까 낮잠 좀 밤에 좀 자야 되니까 그거를 조금 재워주느라고 2시간만 서주는 거예요. 밤에. 전 낮에 근무를 안 서니까 밤 근무만 2시간 서주고. 그렇게 하고 자유시간. 네. 거의. 자유시간이어도 대문 밖은 못 나가고 그 안에서 그냥 농사일을 하든 뭐 무기를 닦든. 뭐 어쨌든 그 자유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 자유네요. 참 너무 씁쓸하네요. 사실 그러면 그 보위대에 있으시면서 보위대장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쭉 몇 년 동안 쭉 하신 거예요, 보위대장을? 아니요. 92년도 초에 그게 또 해산이 됐어요, 다. 진짜요?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무기들도 무시를 못 해요, 거기에. 그렇죠. 1중대부터 4중대까지 있고 거기에 몇백 정 있을 거잖아요. 그죠? 포도 있고 통신도 있고 다 있어요. 갖출 다 있으니까 그게 무기고가 크고 그게 무시를 못하고 하니까 이게 여자 인력으로는 이거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었었는지 남자들로 다 교체를 해버린 거예요. 다시. 남자 똑같은 보위대원들로? 현역으로. 실제 군인들로? 군인들로. 교도대 무력인가 그게 그러면? 교도대 무력이죠. 그러니까 민간 무력을 아예 현역으로 교체해 버렸군요. 네. 그것도 조금 더 설명을 보태드리자면 북한은 이렇게 교도대 무력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도대 무력이라고 해서 예비 전력이 전쟁 때 사용할 무기, 뭐 전투 기술 기재, 장비 이런 것을 곳곳에 다 이렇게 비축을 해놓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보위대 이런 무력들이 이렇게 지키고 지금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해체되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럼 다시 광산으로 복귀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광산으로 복귀를 한 게 아니고 네. 그 해산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네. 원래는 복귀를 해야 됐겠죠. 네네. 근데 저희 가정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쯤 되면 가정에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생각은 안 드네요. 네. 네,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막 진짜 여기로 말하면 여기는 없죠 그런 게. 네, 네. 뭐 어떤 거요? 북한을 말하면 정배살인가 추방. 추방인가. 여긴 추방이 없죠. 추방이 없잖아요. 본인이 여기는. 원해서 서울에 살든지 네. 아니면 지방으로 가든지 귀농을 하든지 그렇죠. 추방을 가셨고. 네, 그래서 해산에서 추방돼가지고 또 시골로 막 한 50km 떨어진 시골로 쫓겨간 거예요. 해산도 시골인데 거기에서 더 시골로 또. 네, 더 시골로 막 무인지경 같은데 막 산속으로 추방을 가게 돼서. 그런데 그게 왜 갑자기 추방이 되셨나요? 네, 그게 오빠가 네. 90년도에 제대돼서 10년 군복무하고 제대돼서 왔는데 네. 그때부터 미공급이 조금 시작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예, 뭔가 정부에서 네. 지원하는 게 다 끊겼나 봐요. 네. 네, 많이는 안 끊기고 어쨌든 끊기기 시작하고 네. 또 남자로서 집에 와 보니까 막 그렇게 벌어야 되겠다는 그쵸. 생각이 있었는가 네. 밀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렇죠. 밀수를 하는 도중에 사람을 하나 건너놨어요. 그 전에 중국으로 보냈군요. 네, 그 네. 전에 언니를 먼저 중국에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중국에 친척들이 많거든요. 네. 중국에 아버지, 엄마 친척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때 당시 언니가 좀 아파가지고 고모가 놀러 왔었는데 네. 내가 그럼 데리고 가서 치료 좀 해줄게 해서 고모는 여권 떼가지고 와서 네. 다리를 건너가고 네. 우리 언니는 오빠가 강으로 건너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 건너서 고모랑 만나서 고모가 언니 데리고 연길 들어갔고 네, 네. 그리고 그 뒤로 또 사람 하나 모를 사람 건너놨는데 돈 받고 건너놨는데 그 사람이 보이부 요시찰 대상인 건 몰라서 감시 대상인 걸 모르고 넘겨놓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보육에서 항상 감시를 하고 네, 있는 사람이에요. 감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중국으로. 네,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오빠를 만나가지고 강을 건너만 달라 해서 돈 받고서 건너놨어요. 근데 우리 오빠는 아무 이유도 모르고 그냥 건너달라니까 돈 받고 건너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집을 강 건너는 날 온 날 보이부에서 감시 붙어서 미행 붙어서 온 걸 모르고 건너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을 왔다가 이 사람이 실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를 잡아간 거예요. 잡아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냐 따지고 드니까 뭐 알다시피 보이부 들어가면 안 한 짓도 했다고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보이부는 엄청 두드려 패고 사람을 힘들게 보이부 하죠. 구리장에 들어가가지고 넘겨놨다. 시인을 하니까 그러면 네가 이 사람 지금 정치범인데 건너놔서 같이 그러니까 막 신문하고 해도 이 사람하고 공범한 그런 건 죄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오죠. 예. 건너난 건 죄는 죄인데 공범은 넣으려니까 죄는 없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밀수한 거 풀어라. 그러면 경제범으로 이게 안전부에 뭔가 느낌이 넘기마. 안 좋네요. 네, 넘기마 해서 밀수를 한 거 부른 거예요. 정치범을 안 가려고. 근데 그 참 너무 야비하네요. 네. 보이부 놈들이 참. 야비한데 넘어간 거지. 그렇지. 예, 덫에 걸린 거지요. 만일 그때 그냥 그대로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뭣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월경하는데 좀 방조만 졌다 하면 그 죄가만 치르면 되거든요. 그 죄가만 치르면 굳이 뭐 교도소나 이런 데 안 가더라도 뭐 직결소라고 해서 뭐 단련대라든지 뭐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권역을 좀 치르면 될 텐데 얘네들이 딱 보고 뭔가 큰 걸 잡은 줄 알았는데 아는데 아무것도 건물이 아니었지.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바치고는 그 경제권으로 그냥 뭐 죄가를 확 해가지고 어떻게 보내자라고 이렇게 해서 유도 질문을 한 거네요. 그런데 그게 넘어간 거지. 금방 제대되어 오고 사회물증 잘 모르고 하니까 넘어가가지고 밀수를 했다고 자백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제범으로 5년형 먹고 징역하게 돼가지고 그 연고로 또 북한은 연자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집안에서 한 사람 잘못하면 나머지 가족은 다 추방 보내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연자제로 온 가족은 막
하루 아침에 차에다 실어가지고 수방 가시는. 예, 시골에 집도 안 주고 막 부려놓는 거. 야, 그렇게 이게 돼서 시골 가서 살게 참 됐어요. 이게 죄송합니다. 북한의 사실 추방제도, 그러니까 연자제 추방 막 보내고 이러지만 이분은 사실 오빠분은 뭐 어떤 정치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경제권으로 그냥 중국과 밀거래를 좀 한 그 이유 때문에 뭐 감옥에 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이 말씀하신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심하게 그 연자제를 적용시킨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보통 경제권으로 누군가가 감옥에 간다 이런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추방을 잘 안 가거든요. 경제권은 집안에 보통 그런 경우에는 집안에서 이렇게 약간 누군가가 돈이 있어가지고 돈으로 딱 고이면 북한식으로 말하면 뇌물을 고이면 그냥 본인도 그 형기를 좀 감형을 받고 그리고 가족은 당연히 그 추방이나 이런 불이익을 안 받을 수 있거든요. 저도 해상에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누군가가 그렇게 도와줄 분이 없으셨나 봐요, 집안에서. 아니요, 저희가 뇌물도 했어요. 사람 막 내세워가지고 뭐 뇌물도 고이고 어떻게 하면 좀 뽑아내려고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걸린 사람을 넘겨준 것도 문제지만 그 사람을 넘김으로 해서 그 당시 언니가 또 언니를 먼저 보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언니가 몇 개월 동안 안 보이니까 야, 네가 사람을 넘겼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넘겼는데 네가 동생이 안 보이는데 여자 동생이 안 보이는데 여자 동생도 네가 딱 넘겨놓은 거 같단 말 이렇게 넘겨짚으면서 그 언니를 또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때는 중국에 그렇게 도망가서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흔치 않은 게 아니라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시범으로 걸려서 그렇게 됐네요. 그래서 언니 문제까지 막 캐고 들다 보니까 시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됐군요. 참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정말 연자제로 억울하게 추방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좀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다음 시간에 하지 못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